이전 영상에서 제 개인 채널 5개를 수익화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회사와 프로젝트에서 10만 채널을 만들면서 느낀 것, 그리고 6년 동안 유튜브를 해오면서 깨달은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막막한 게 주제 선정입니다. 저는 주제 선정을 게임의 장르로 비유하고 싶은데요. 여러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 유튜브에는 다양한 게임의 장르가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격증이나 취업, 대학 편입 같은 교육 콘텐츠를 다뤘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만 검색해서 보는 좁은 카테고리였죠. 채널 성장은 제가 지금껏 운영한 모든 채널 통틀어서 가장 느렸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기까지 10개월이 걸렸고 4년차에 달성한 구독자가 1만이었거든요. 현재까지도 해당 주제로만 채널을 운영한 경우 최대 구독자가 2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 카테고리의 구독자 1000명이 다른 채널의 10,000명과 비슷하게 느껴질 만큼 체감상 규모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은 성장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유튜브나 부업, AI 같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관심사 자체가 넓고 검색뿐만 아니라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유입도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 채널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컨텐츠의 성격 자체가 설득이 필요하고 무언가를 판매하는 구조라는 거죠. 유입 방식의 비중이 검색 중심이냐 추천 중심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신뢰를 쌓고 증명해야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주제 선정을 게임으로 비유한 건데요. 모든 카테고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 범위 안에서 각각의 운영 방식과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게임만 고집하기보다는 채널 성장을 위해 게임의 장르를 섞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구조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검색 유입만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더딘 거였죠. 결국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이 게임들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중요해지는데요. 유튜브 PD로 일할 당시 교육 채널의 구독자를 10만까지 키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택한 방식은 추천과 검색 유입을 섞는 거였죠. 시니어 타겟의 건강정보 컨텐츠로 트래픽을 끌어오고 교육 컨텐츠의 시청자로 전환하자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풀링 컨텐츠와 키 컨텐츠를 섞는 거였죠. 풀링 컨텐츠는 트래픽을 끌어오기 위한 컨텐츠고 키 컨텐츠는 채널의 핵심 주제입니다. 초창기부터 풀링 컨텐츠만 하면 알고리즘 의존도가 높아서 유입이 뚝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키 컨텐츠만 하면 성장 자체가 더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섞어서 채널 성격에 맞는 상호 보완 구조를 만드는 거죠. 결국 목표했던 구독자 10만은 어찌저찌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채널 규모만 키워졌을 뿐 체급이 올라간 건 아니었는데요. 착시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AI 건강정보 컨텐츠가 추천 알고리즘을 잘 탔습니다. 시니어층들에게 잘 노출됐고 100만 조회수도 쉽게 나왔죠. 하지만 정작 조회수가 잘 나와야 할 교육 컨텐츠는 계속 1000단위, 잘 나와야 10,000단위에 머물렀습니다. 60대도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으니 시청자층이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이 완전히 다른 시청자였던 거죠. 건강 정보를 기대하고 구독을 눌렀던 시청자는 교육 컨텐츠에는 당연히 흥미가 없었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 게임을 조합해야 하는 건 맞지만 결이 맞는 게임끼리 조합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 상태면 채널 운영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버려야 채널이 살거든요. 당시에는 의사들이 점차 유튜브에 직접 출연을 하고 있었고 건강 정보로 밀고 나갈 거면 의사 섭외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섭외 비용이나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결국 AI 건강 정보가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서 조회수 수익이나 광고 PPL 수익은 자연히 줄어들었고 현재는 교육 정보 컨텐츠로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교육 컨텐츠 특성상 평균 조회수가 원래 낮기는 하지만 구독자의 대부분이 건강 정보로 유입된 층이기 때문에 구독자 대비 평균 조회수는 낮은 편입니다. 이 채널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AI, 부업, 유튜브 3가지 주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 대부분이 제 후기나 인사이트 중심의 컨텐츠입니다. 이런 영상들은 평균 조회수가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에요. 반면에 인터뷰나 광고 PPL 컨텐츠를 올리면 조회수는 확실히 평균보다 적게 나오더라고요. 앞선 사례의 불일치까지는 아니지만 구독을 눌렀던 이유에 부합하는 채널 기대치와는 약간 어긋나는 거죠. 결국 어떤 게임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합하든 가장 중요한 건 그 컨텐츠로 어떤 구독자, 즉 플레이어를 모으는지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결을 유지하는가가 되겠죠. 요즘 유튜브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조회수랑 구독자가 전부는 아니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제가 운영을 맡았던 몇몇 채널들은 조회수와 구독자가 중요하지 않다의 전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당시에 맡았던 채널은 제작비를 지원받고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는 거였어요. 분기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라 성과가 필요하긴 했지만 문의 전환이 더 중요한 지표라 조회수와 구독자는 부가적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맨 처음 운영했던 개인 채널도 마찬가지였죠. 구독자 규모도 작았고 조회수도 많지 않았지만 그 채널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회사 재직 당시에는 영업 매출에 기여했었고 퇴사 이후에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의 상품을 만들어 상품 판매를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쇼츠 채널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매우 중요한 채널이 되었는데요. 유튜브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10만, 20만 그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주들을 회사 동료로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했거나 현재는 운영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채널들은 보통 혼자서 운영이 어렵고 외주를 주거나 영상 제작에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화 수단이 다양하지 않았던 유튜브 초창기에 조회수 수익에만 의존했던 케이스죠.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튜브 초창기에 구독자와 조회수가 중심이었던 1세대 유튜버들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뛰어들면서 한 개인이 많은 구독자를 모으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관심사가 세분화되고 시청자가 분화된 것도 있지만 AI 컨텐츠의 등장, 방송계의 유튜브 진입도 결정적이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처럼 구독자와 조회수만을 기준으로 채널을 평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채널마다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 따라 숫자의 의미도 달라지니까요. 여전히 조회수와 구독자가 중요한 채널도 있고 반대로 숫자보다 전환 구조가 더 중요한 채널도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지가 다를 뿐인 거죠.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 정답처럼 보이는 오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제목과 썸네일이 맞는지,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탈지 업로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업로드하고도 한참 뒤에나 알 수 있죠. 유튜브가 어려운 이유는 결과론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잘 되던 방식이 현재는 안 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적용되는 맞춤형 방식이 나에게는 안 맞는 옷일 수도 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채널마다 하고 있는 게임이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채널에 그대로 적용되는 정답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강의나 성공 사례를 찾게 되는데요. 빠르게 답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 자체로 당연히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강의를 만들고 있음에도 강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일정 구간부터는 직접 해봐야만 아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제목과 썸네일, 목소리, 외모, 편집 스타일 등 시청자가 그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를 하나로 꼽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각을 데이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의 경우 제목 썸네일 클릭률이 3% 미만이면 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5에서 7% 정도면 평균치고 10%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 소위 말하는 떡상 여부는 노출량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 시청 지속률이 얼마나 유지되는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용품 기준으로 초반 30초 이탈률이 60에서 70%를 유지하고 전체 시청 지속 시간이 30에서 40%만 돼도 엄청난 선방입니다. 쇼츠의 경우 100만 이상 컨텐츠들은 모두 시청 유지율이 최소 7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카테고리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운이 아니라 구조에 가까운 거죠. 결국 유튜브가 어려운 이유는 정답을 직접 만들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유튜브를 해오면서 느낀 건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잘못된 기준으로 내 채널을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 200만이 안 나올까? 왜 내 채널은 구독자 성장이 더딜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게임판을 보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조회수가 100만, 200만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면 10만 조회수 이상만 나와도 사실상 성공인 거죠. 조회수 10만이 나와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온 수치고 100만이 나와도 평균인 경우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구독자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구독자가 많을수록 영상 노출 범위 자체는 넓어지니까요. 그래서 채널을 시작할 때는 같은 주제의 상위 채널들을 한 번쯤은 꼭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채널들이 보통 이 주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상한선이 될 수 있거든요. 카테고리마다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의 높이가 다르니까요. 같은 플랫폼이지만 게임판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내 위치를 정확히 알면 비교나 오해로 인한 포기는 최소한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유튜브 무료 강의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소한 부자가 됩시다.